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조롱재 재동포 포럼 이사장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대 41세 나이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88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이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이민 물결이 일었죠. 이민을 간 주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세계 곳곳에 이 한국인에 대한 그 호감도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조롱재 이사장님이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고, 어쨌든 한국에서 열심히 또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셨다가 이 40대에 접어서 이 세계를 무대로 한번 뛰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그냥 미국 이민을 생각을 했다가 이 미국 답사 여행차 지인의 소개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둘러보고 여러 인상이 아주 깊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롱재 이사장님으로부터 지난주에 한번 인터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은 저희 동포세계신문 인터넷판인 ekw.co.kr 거기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의 그 하단에 보면은 그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놓았으니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이 영상을 또 보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어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레소토라는 나라를 들러서 그 광산이 진짜 잘 되고 있고 어떤 건 좀 확인을 해주고 사업성을 좀 확인해주고 가달라고 그러더라고. 레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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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그것도 남아공 쪽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그게 레소토를 가니까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조그만 경비행기를 갈아타고 레소토라는 나라를 간 거예요. 레소토가 어디 있냐면은 남아공 안에 있는 가운데 안에 있는 제일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조그만 흑인 왕국입니다. 독립국가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레소토라는 나라를 가서 이제 뭐 수도는 그 나라도 이제 수도가 마세루라는 도시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강산은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그 이제 그 강산을 하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 집에 이제 그 사람이 내 공항에 날 데리러 와서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저녁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야외에서 구워 먹는 거를 바비큐라고 하죠. 바비큐. 그 나라 말로 평일 나오고 브라이라고 그럽니다. 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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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이면 남아공 백인 말입니다. 네. 남아공 백인 말을 아프리칸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남아공 일대는 전부 다 남아공의 그러니까 남아공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남아공 말을 많이 써요. 아프리칸스. 그래서 그 저녁을 먹고 안에 이제 방에 이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뉴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뉴스예요. 뉴스를 하는데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도고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게 남아공 백인말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남아공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 안에 있는 왕국이니까. 남아공. 아까 내가 남아공이 어떠냐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경을 좀 할 수 있냐 하려고 남아공에 들어갈 비자를 신청을 했더니 7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7주 동안 있을 이유가 없어서 곤란하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랬더니 그 당시 때 남아공에서 그 남아공의 흑인 그 인종차별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일부 지역에 흑인들한테 자치권을 준 지역이 있어요. 물론 외교 국방은 아니고 행정만 자치권으로 준 지역이 있는데 그 자치권을 받은 그 지역하고 지금 말하는 레소토라는 나라 국경이 맞닿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돈 조금만 주면은 입국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구경을 한번 하러 가자. 그게 레소토라는 나라에 젊은 애들이 그때 나보다 젊은 애들이 한 4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명 차주인 하나가 BMW 중고차로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그 차 가진 젊은이하고 다른 젊은이 둘하고 4명이서 그걸 타고 남아공 구경을 한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그게 아까 산악지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레소토 산악지대는 만년설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산이죠. 네, 그러니까 녹지 않는 눈이 쌓여있는 만년설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산맥을 이제 넘어서 남아공을 들어가는데 넘어가다가 눈을 만났어요. 눈이 오는데 와 앞이 안 보여. 눈속이 하나가 이래요. 진짜 그림을 안 보여요. 눈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그런 거 차가 BMW 차가 중고차가 되는 거야. 시타가 고장이 난 차예요. 얼마나 추운지 달달달달 내리더라고. 겨우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어디 수기에서 비슷한 데 들어가서 몰려 놓기고 그렇게 넘어서 쫙 남아공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산악지대였잖아요. 근데 그 길이 이제 더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더반으로 쫙 이제 내려가서 더반에 들어가니까 이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동네 집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나무가 있어가지고 집들이 그게 아무래도 나무 숲이 있고 동네 타운에 쫙 가니까 막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시내 쫙 깔려 있고 해수욕장 해변가를 가니까 거기도 몇십 층 다는 건물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호텔이고 뭐 아파트고 이런 거예요. 야 무슨 아프리카가 이러냐.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고 정말 하룻밤을 자면서 구경을 잘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요하네스버그로 구경을 하러 올라갔어요. 거기가 더반에서 요하네스버그가 한 600km입니다. 600km인데 이 남아공이 이 분지로 돼 있어요. 삼면이 바다거든요. 근데 쭉 삼면이 바닷가에서 쭉 가운데로 올라가서 높게 올라돼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레소토라는 가운데쯤에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지역이고 요하네스버그는 그게 한 1700고지입니다. 거기에 남아공의 제일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요하네스버그가.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그 옆에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는데 프레토리아하고 수도는 있고. 그 이제 요하네스버그에 다운타운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뭐 30층, 40층, 뭐 50층 되는 건물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다는 호텔을 찾아 들어가는데 호텔 프론트 같은 게요 대리석을 전부 다 깔아가지고 우리나라 호텔 프론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와 근데 백화점을 들어가니까 그 당시 때 우리나라 백화점보다 시설이 더 잘 돼 있더라고요. 90년대. 왜? 깜짝 놀랐죠. 야, 이게 완전히 아프리카가 아니네. 그러니 이제 남아공은 아프리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럽이라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 유럽 국가들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짓고 뭐 그랬던 건가요? 남아공이요. 그게 300년 전에 네덜란드 백인들이 건너온 거예요. 그렇죠.
네덜란드 백인들이 케이프타운 쪽으로 상륙을 해서 흑인들하고 싸워가면서 동북 쪽으로 쭉 진출합니다. 동북 쪽으로 진출하면서 뭐 흑인들 죽이고 싸우고 해서 쭉 하다가 중간에 kimberley라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고 또 그거하고 쭉 가다가 요하네스버그에 가가지고, 요하네스버그가 원래 그게 금광도시입니다. 그게 금광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모여들고 노동자들, 뭐 유럽 사람들, 백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인들이, 그 네덜란드 백인들이 자기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건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온 그 네덜란드 말을 자기네 나라 말로 따로 바꾸는 거예요. 말을 고쳐서 말을 새로 만들었으니 그게 아프리칸스예요. 그런데 영국이 가만 보니까 괜찮거든요. 나라가 이게 무슨 자원도 많지, 뭐 그다음 지금도 다이아몬드 금은 생산량이 세계 1위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보니까 이게 좀 배가 아프거든요.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되게 보아 전쟁입니다. 보아 전쟁. 예. 보아 1차 전쟁, 보아 2차 전쟁. 이래가지고 영국이 그걸 남아공을 점령을 하고 뺏는 겁니다. 그 남아공 그 원래 그 백인들로부터. 그런데 저것들은 다 유럽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다가 그 기존 옛날 그 백인들한테 자치권을 주는. 인터뷰 중에 조롱재 이사장님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역사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더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제가 그 조롱재 이사장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자료 화면과 함께 같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좀 대충 위치는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서양하고 인도양 그 두 대양의 해안선을 한 2,500km 정도 이렇게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구 20%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이 실질적으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치, 경제적인 면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는 뭐 조롱재 이사장님이 인터뷰 중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652년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단 지역이라고 하는 희망봉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 항로가 개척이 되고 나서 한 150년이 지난 후에는 네덜란드인들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쪽 희망봉에 와서 이 케이프타운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게 된 이 네덜란드계 이 백인 이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 보어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는 보아 공화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칸스어를 또 만들어서 이 언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1800년대 초부터 영국이 서서히 이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1867년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요하네스버그 이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84년에는 또 금광산이 또 발견이 되면서 이 남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남아프리카에 대한 통치를 이제 강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프리카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그리고 네덜란드계의 그 보어인들과의 어떤 영국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1차 보어전쟁, 2차 보어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보어전쟁은 어쨌든 영국이 패했지만은 2차 보어전쟁, 그러니까 1899년도서부터 1902년도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에서는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1961년까지 실질적으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언어상으로 보면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 영어, 또 아프리칸스어, 그 다음에 흑인, 부족어 등 한 11개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중언어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랬죠. 더반 구경하고 요하네스 구경하고 제가 이제 케냐 가서 나이로비 하고 몬마사에 들려서 좀 쉬다 놀다가 제가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미국을 건너가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친구들 찾아다녔죠. 뭐 뉴욕에 도착해서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다니면서 이제 이민을 미국을 올라가니까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여튼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이러는데 자꾸 그 남아공에서 보고 온 남아공 보고 생각이 나고 나는 거예요. 특히 더반 쪽에. 더반 아시죠? 우리 옛날에 그 홍산 선수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다는 했다는데. 더반은 지명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 홍산 선수가 거기서 세계 타이틀 딴 데입니다. 홍산 선수 건투. 내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중계방송 이래가지고 한때. 그때 홍산 인기 많았지. 예, 그 더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더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사업한다고 참 바빴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냐면 나는 언제 한번 집에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다리를 쭉 뻗고 9시 뉴스를 한번 들어놓아서 보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뭐 더반하고 너무 자연이 좋고 아주 그냥 참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다가 친구들한테 야 안되겠다 어차피 미국 가서도 또 개척하고 살아야 되니까 뭐 돈이 많아도 항상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야 나 이왕 이민 오는 건 내가 아프리카로 남아공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나 남아공으로 간다고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는데 한 친구는 야 거기 백인들의 천국이라고 아는 사람 아니더라고. 그 나라 백인들의 천국이야. 한 친구는 나올 좀 조용히 혼자 좀 만나지. 왜 그러냐? 너 이민을 가려 그러면 경치 좋고 뭐 기후 좋고 그렇다고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너 지금 이민을 가려 그러면 홍콩으로 이민을 가라. 홍콩에서 가서 중국말을 배우고 있다가 좀 있으면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될 텐데 중국말 배우고 있다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업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사는 게 귀에 오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아공 너무 인상이 좋아서 그냥 남아공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남아공을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미국 답사 여행길에 올랐던 조롱재 이사장님, 이 남아공에 대한 첫 인상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남아공으로 이민을 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미국에서 이 집으로 한국에 이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가족 남아프리카로 이민 가는 어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프리카 이민은 뭐 염두에 두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하면은 더운 나라, 좀 미개하다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인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남아프리카에 대한 잘 몰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간간히 이제는 뉴스를 보니까요, 이 넬슨 만델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여서 이웃나라로부터 이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이민을 간다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이 가족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조롱재 이사장은 미국에서 곧바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나중에 뒤따라와라 하고 가족을 저는 설득하기 위해서 이 해안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 더반에 이제는 32층 아파트 중에 27층에 위치한 아파트 거주할 곳을 마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곳 아주 조망이 좋은 곳에 거주지를 정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는 아내한테 이제 보낸 겁니다. 보니까 뭐 해안선이 발달되어 있죠. 요트 계류장이 있죠.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답고 거리에 또 고층 빌딩들이 있고 그런 이 더반의 거리 풍경을 담아서 이 아프리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다. 정말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